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하락폭이 클 줄은 몰랐네요. 부동산 조정기에서도 끄떡없는 지구력을 보여줬던 곳이었는데요. 보통 입지가 현재 완료로 끝난 곳이라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앞길이 구말리죠.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가 더 좋아. 이렇게 입지 자체가 시공간을 뛰어넘게 되면 웬만한 부동산 하락세가 찾아와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황소뿔 같은 거센 시세 저항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고덕강일 지구입니다. 강동구에서도 고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강일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곳이죠. 아마도 강동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 값으로 유명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라고 불릴 때 강동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강동구의 시세를 리딩하는 고덕은 특히 대장단지들이 즐비해서 웬만하면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곳인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죠. 바로 고덕 아르테온이 5억 가까이 하락한 시세로 거래가 됐습니다. 84제곱이 14억 8천에 매매가 됐고요. 기존 19억 8천 정도의 시세를 찍고 있었는데요. 거의 5억 정도 아래로 떨어져서 매매가 됐다는 건 주변 부동산 시장이 한 번쯤 화들짝 놀랄 일이라 볼 수 있죠. 물론 급매로 나온 물량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가 부담스러워서 양도세 유예 기간을 통해서 세절감을 위해 서두르는 바람에 매매가가 5억 이상 떨어진 건데요. 이런 현상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을 건 부동산 역사가 내년 하반기 지점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거래 절벽 상황에선 호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곳은 계속 빙하기가 이어질 겁니다. 절대적으로 매수자에게 유리한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사방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집값 안 내려? 그럼 안 사? 지갑을 닫아버리면 되거든요. 지금 시기에는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불리한 상황. 그러나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인 경우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요. 억지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가격을 후려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당장 신규 분양단지로 전입을 할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부동산 변곡점이 저점을 찍고 고점을 향해 반등할 시기까지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올랐던 아파트값 상승분을 끝까지 가져가려 할 거고요. 한편으로는 수요층에서도 급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절대로 위험을 물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가 물고 물리지 않으려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내놓는 수억씩 추락한 물건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금이 도는 사람들이 가장 저점에 있는 물건들을 낚아 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급매로 나오는 물건도 부담스럽기는 매한 것이거든요. 이런 현상은 주로 서울의 상급지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덕 아르테온. 그리고 송파구로 건너가 보면 잠실동 잠실 엘스 84제곱이 27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번 달 8월에 2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5억 정도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져도 자금 동원이 안 되는 사람은 꿈도 못 꾸죠. 웬만한 자금력으로는 접근 불가. 20억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D드라이브가 있어야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건 자금 기여 자체가 수준이 달라. 그러니 자금력이 되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작구 흑석동, 여기도 서반포라고 불리잖아요. 서울의 상급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장단지 아크로 리버하임 84제곱이 1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 시세가 25억 정도 됐는데요. 여기는 6억 가까이 떨어진 거죠. 여기도 웬만한 자금줄을 대지 못하면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급매로 내놓으면서 절세를 위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5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서울 상급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대장단지라고 불리는 곳들의 변화가 눈에 띈다는 거죠. 결국 대장단지마저도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미동도 하지 않는 추세가 지금의 매수세입니다. 서울의 상단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가 이렇게 5억 이상 떨어진 것이 어찌 보면 급매가 소화된 물량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화살의 촉과 같은 현상이죠. 몇 그램 안 되는 촉이 전체 화살의 방향을 결정해버리니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가격을 후려쳤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격을 꺾어서 매도했다는 건 그만큼 그에 반영된 심리가 쫓기고 있다는 거죠. 이후 아파트 가격 추이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전조 심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단에서 치고 나가게 되면 이후 일반 매매가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기존의 탄탄한 벨트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이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 조짐을 보이게 될 것은 확실하죠. 그러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에 있는 분들은 일단 이런 상징적인 조짐들을 잘 간파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상단의 변화,
얘네들은 에베레스트 꼭대기 빙설과 같아서 사계절 내내 눈이 녹질 않죠. 대장단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변화와는 따로 노는 애들인데 최근 급급매라도 5억 이상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건 이제 부동산에 엘니뇨 현상이 온다는 거죠. 뭔가 기후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집을 아직 사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산 집, 지금 너무도 어렵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게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원하는 걸 주기도 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 튀어나올 때가 많죠. 그만큼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죠. 하반기에는 집값 하락세는 동일하게 이어지면서 동시에 상반기에 보였던 하락폭보다는 더 추세가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구축으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연말 혹은 내년 초를 잘 봐두시고요.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 꺾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한국은행 금리도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양상이 과열이라는 궤적에서 벗어날 시기를 노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꾸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상제 개편으로 하반기 분양가가 24% 정도 오른다는 걱정이 많죠. 집값은 떨어지는데 반대로 분양가는 서울이 평당 3,280만 원, 전년 대비 1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도 잡으셔야 됩니다. 요사이 분상제 적용 안 되는 아파트들 분양가 보셨죠? 완전 미친 겁니다. 그러니 분양가가 올라도 분상제 아파트는 시세 대비 저렴한 겁니다. 꼭 잡으셔야 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환경이 흔들린다 해서 근본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7월에 1만 2천 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의 부동산 하향세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만큼 청약에 대한 열기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마이웨이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절대로 지금 상황이 내 집 마련하는 분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마이웨이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장단지 하락세는 분명 하반기 또 다른 부동산의 하락폭에 영향을 줄 가능성 높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고독, 잠실, 흑석 등등 서울의 상급지에서 나오는 5억 이상의 하락폭이 급급매로 치부하기에는 아주 의미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망고불변의 시세를 보이던 이곳마저 흔들린다는 건 결국 그 하단에 있는 단지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얘기죠. 올라도 너무 오른 집값이 어느 정도 숨을 골라야 하고 또 중요한 건 분양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까지는 컨트롤이 돼야 시장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절대 불리한 상황이 아니니 숨을 잘 고르셨다가 목표를 향해 찔러 넣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